자, 오늘은 몇 월 며칠이냐면요. 11월 2일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미국 현지 시간 오늘까지, 즉 현지 시간 1일, 2일이요. 미국에서 FOMC라고 그럽니다. FOMC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그 금융통화위원회라고요. 금통위와 같은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요,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3일이 되겠죠. 한 3시쯤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참 첨예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준금리가 3%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3.25%거든요. 그런데 오늘요, 어쨌든 한 0.75%포인트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 간의 또 이 기준금리 차이가요, 무려 1%나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그죠? 안전자산이라고 보면 되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미국에서는 4%인데 우리나라 1%면요, 외국계 자금들이요,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요,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발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지난 금통위 때 무려 0.5%포인트를요,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는 차이가 있죠. 미국이 0.25%포인트가 좀 높죠.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달러당 1,400원대. 자, 환율이요, 상당히 좋지 않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킹달러, 갓달러, 이렇게 킹달러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달러 가치만 빼고요, 전 세계 모든 달러 가치 대비요, 환율은요, 다 폭락입니다, 사실은. 자, 엔화를 예를 들면요, 110엔이었습니다, 달러당. 그래서 지금 거의 140엔대를 돌파해 버렸으니, 우리나라 1,400원이나 일본의 140엔이나 큰 차이는 없죠. 그죠? 오히려 엔화와 우리 원화와 가격 차이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가요?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아주 상당한 큰 영향을 미쳐서요. 특히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죠. 그래서 왜 그럼 기준금리를 자꾸 이렇게 올리느냐? 여러분, 중앙은행,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은요, 통화정책이라고 그래서 물가를 잡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정부에서 하는 일은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은 통화 정책이라서 통화를 좀 안정화시키면서요,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물가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나오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0.75%포인트를 올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정을 하겠죠. 오늘 밤에 올리고,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약간 낮추는 거죠. 그걸 우리는 스텝 다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0.5%포인트 낮춘다는 건요, 지금 연준의 몇몇 의원들이 야, 이거 너무 세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는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요, 좀 낮출 가능성.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내년도에 기준금리를 이제는 일단은 더 올리지 않는, 기준금리를 중단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주 더 좋은 급호재급은요, 오늘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0.5%포인트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좀 더 낮추면서 0.25%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주가에 진짜 내일 다 급등이죠. 그럼요. 급등이죠. 아시아 증시부터 시작해서 미국, 유럽 증시가 다 호재겠죠. 어쨌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 발표를 하고,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꺼내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쨌든 이런 방법, 즉
우리가요, 70년대, 8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일 쇼크라고 그래서 오일 쇼크를 전 세계인들이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터 대통령, 땅콩 농사 짓는 카터 대통령이 임기 4년 하셨고요. 그 이어서 레이건 대통령이 하실 때, 폴커라고 하는, 예, FRB 의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물가가 상당히 지금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그때 무려 기준금리를요, 20%나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이나 그때나 경제를 그냥 망가뜨려서 잡겠다는 거죠. 예, 경제를 망가뜨려서 어떻게 하겠다? 물가를 잡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기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전 세계 말고 우리나라 국민만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망하지 않죠. 물가가 올라가면 가격을 인상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요, 구조조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국민이죠. 경제를 망가뜨려서 물가를 잡는다는 그런 방식은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나온 애들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고통스럽겠지만, 제가 늘 이 방송에서 한 몇 주 전부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방향은 틀었다는 거예요. 대세 전환의 어떤 상승 추세는요, 이미 틀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 이래서 안 좋아, 부동산 뭐 주식 뭐 근데 이제 뭐 더 박살 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방송에서. 뭐 신문지상에서 나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동학개미 뭐 주린이 얘기 나오고, 뭐 친구들끼리 모이면 주식 얘기하고, 전철 지하철에서 보면 다 그 저기 휴대폰으로 차트 보고 있고, 그게 꼭지 아니겠어요? 지금은요, 친구들 만나면 주식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아우 재수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닥이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면요, 해외 차트 들어가서요, 다우지수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섹터 대표주 30개를 가지고 만든 지수인데요, 일본 차트를 보시면요, 이미 우상향해서 방향을 틀어놨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의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만,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를 이 방송 끝나고 한번 들어가서요, 이렇게 좀 보십시오. 방향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대세 전환의 이제 상승기에 이제 초입 부분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방향 완전히 전환했다, 우상향으로, 예, 틀어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을요, 더 이상 이제 뭐, 그죠, 아주 간절하게 이제 무릎 꿇혀놓은 거죠. 그죠. 더 이상 뭐 여기서는 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대 매매 다 나가고요. 하여튼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하여튼 털린 만큼 다 털린 거죠. 예. 그 상황이 되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예. 어쨌든 뭐 뉴스지상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의 소음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애쓰셨습니다. 언제부터? 작년 7월을 고점으로 해서요, 대개 40에서 50%가 주가가 전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하락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방향을 틀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갑자기 그저 툭툭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 장대 양봉에 나오는 모습들을, 물론 이제 윗꼬리 달고 다시 주저앉습니다만, 그거는 그동안 기다렸다가, 야, 이제 됐어,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40% 손실을 보고 있는데 한 20% 손실폭이 올라오면요, 되게 또 심리적으로 아유 또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집어던지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그걸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늘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식은요, 아주 쉬운 겁니다.